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자 함은경 TV입니다. 오늘은 자유미디어 연합 대표이시고 성서나라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송은근 목사님과 함께 인터뷰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은 저고요.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은 오늘 송은근 목사님이십니다. 예. 저희 함은경 TV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평상시 저에 대해서 궁금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고 싶다 해서 사실 많은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대신 여쭤보실 것 같아서 오늘 함은경 TV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 몇 가지로 좀 질문을 드리면서 정치에 이제 몸을 담고 한번 이런 그 뜻을 가지신 것 같은데 한번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좀 사정을 좀 알아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서울대 물리학과를 그렇게 졸업을 하시고 이제 586 세대지요. 네, 맞습니다. 그 민주화 운동권 이렇게 하시면서 미문화운 그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 뭐 투옥도 당하시고 이제 또 뭐 삼민투 위원장으로 요즘은 또 뭘 저분이 뭘 하실까 싶었는데 또 어떻게 지내오셨는가 참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저기 서울 미문화원 사건으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예, 그 사건은 1985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40년 가까이 흘러갔는데요. 예,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예. 서강대 5개 대학교의 73명의 대학생들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서울 미문화원 거기를 점거를 72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점거를 하셨네요. 3박 4일 동안 농성을 거기서 벌였다가 맞아요. 우리가 자진 해산을 했죠.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신문에 그냥 오르내리고 난리 계속 났죠. 그랬고 예. 그게 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걸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이랬던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안 하시고 지금은 제가 여러 지금은 번 이제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 번 제가 예. 한 5번 정도 선거는 출마를 했어요. 그래요. 예, 군산에서. 군산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출마를 4번은 무소속으로 했고 예. 한 번은 열린우리당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공천과는 무관하게 돌파를 해보려다가 그 무소속이 그게 좀 어렵죠. 안 되고 현재는 전라북도 군산이 제 고향이에요. 예. 군산에 내려가서 그쪽에서 이제 출마를 4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선거가 안 되니까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제가 가게를 열었어요. 생선 가게를. 그래서 그 생선 가게 이름이 네모 선장입니까? 네, 맞습니다. 난 얼굴이 네모로 생겨서 네모 선장인가 했더니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원래 이제 프랑스의 그 공상과학 소설을 주로 쓴 예. 줄 베른이라는 사람이 예. 해저 이말리라는 소설이 있어요. 예, 알죠. 예. 그 해저 이말리의 잠수함 노틀리스호가 그 있는데 유명한 그 배우가 했잖아요. 잠수함 선장 이름이 네모예요. 그래서 어디 좀 익었던 네, 기억이 그래서 나네, 네모 이름이. 선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 바닷속에 보물을 찾아가지고 그 맞아요. 사람이 우리 큰 재산을 고등학교 갖게 때 재밌게 되는데 봤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바닷속의 보물인 생선들을 찾아서 그 공급하는 이거다 해가지고 네모 선장 이름을 붙였어요. 그좀 횟집 좀 많이 가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잘 되고 민어 있습니까? 민어 전문인데 민어 할 때는 여름철이라 많이 오시는데 지금은 아주 한산합니다. 그래요. 좀 특이하네요. 이제 생선 장수까지 네모 선장이 돼가지고 하시고 계시고. 예. 그러면은 지난번에 한 5개월 전인가 후쿠시마 사건에 그때 이제 와 저분이 이제 나타나셨네 하고 제가 유튜브를 올린 적이 있는데 오염수 그 사태 신문 방송 이제 많이 나오고 조선일보에 이제 이렇게 좀 모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김경률 뭐 이런 분들 하고 그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 아니고 반일 감정 민족주의 선동 싸움이다. 그런 이제 내가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멋있는 말을 했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뭐 조국이 뭐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돼 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생선 장사도 하고 횟집도 하는데 관련이 있네. 아니 제가 별로 이런 거 나서려고 안 했는데
아니 세상에 제가 장사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예. 쟤는 그 방사능 오염수 처리하는 거나 공장 폐수 처리하는 거나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렇게 다 처리를 하는데 그리고 공장 폐수는 저 환경부에서 그 관리 감독 감시하는데 예. 후쿠시마 그 처리수는 국제적으로 감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물을 갖다가 당장에 무슨 난리 날 것처럼 예. 그거 해서 바닷속이 완전히 오염되고 방사능으로 그냥 오염돼서 모든 물고기들이 기형이 돼가지고 그걸 먹는 사람들까지 저 암에 걸리고 기형이 발생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내 장사에 방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예. 이게 강화군의 옛날에 그 강우병 이야기하고 그러고 보니까 비슷하네요. 이게 선동이. 그리고 지금 물고기들 다 열심히들 먹어요. 예. 예. 이게 완전히 그러면은 침소봉대 선동.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속았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과학과 괴담인데 예. 괴담을 왜 유포를 했냐 이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높여가지고 예.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현 정부를 공격하고 한일 간의 관계를 파탄을 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도를 갖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좌파에서 그 운동권에서는 맨날 그거를 그 프레임으로 잡아가지고 하는 그 원리가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조국이었다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반일 감정, 예. 응? 이런 걸 자극해서 예.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치적 목적,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지 예. 무슨 과학에 입각한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인 감정을 조국이 죽창가 들자라고 할 때부터 그런 요소들이 있었고 그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걸 그 자극했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거죠. 자기 이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파탄내고자 하는 것이 뭐냐 결과적으로는 한일 관계가 굳건하면 할수록 예. 손해를 보는 집단들이 있어요. 예. 그 누구겠어요? 중국하고 북한밖에 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봉사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러니까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참 그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 이제 좀 좌파 성향으로 운동권 쪽에 있다가도 좀 이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이 맥이 닿아버린 것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짧은 말씀만 가지고 제가 아주 와 닿네요. 네. 그리고 그 윤 대통령님도 이제 그 한번 어떻게 사진을 보니까 예. 군산에서 뭐 식사를 같이 하시고 예. 그랬던 것 나와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만나셨나요?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예. 저희 가게에 왔어요. 아 대통령 돼갖고 온 게 아니고. 예, 예, 되기 예. 전에 이제 대통령 후보였을 때 왔습니다. 왔는데 예. 옛날부터 만나보고 싶었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예. 제가 그 전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완전히 국민 사기다 저거. 거기에 감동을 예. 받으셨구나.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오셨던 거고. 근데 제가 옛날에 무슨 학원 강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난 좀 놀랐어요. 그래요? 예. 야, 윤 대통령이 이게 참 그러고 보면은 참 세밀하신 분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때의 그 소득 주도 성장 이야기를 주로 하셨나요? 식사하면서? 그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래 이제 기자들 있을 때는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 예. 뭐 이런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했었어요. 예. 그랬더니 그에 대한 해명 예. 이걸 아주 길게 하시더라고. 상당히 억울하고 아. 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한다 이런 거였는데 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이제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커지거든 일이. 그렇죠. 원래 그런 것은 무시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아니면 단칼에 정리하든지. 예.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걸 하나하나 건건 해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그때 인연으로 일단 첫 번째는 사람이 좀 화통하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잘 솔직하게 인정. 인정한다. 이게 TV 토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찌됐건 이재명이라고 하는 좌파 파퓰리스트의 집권을 막아야 되는 카드로서 국민이 불러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준비, 무슨 정책적인 준비라든지 이런 건 부족할지언정 시대적 소명이 이재명 같은 좌파 파퓰리스트의 집권을 막는 데는 충분한 사람이다. 예.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결심을 굳히는데 크게 도움이 됐죠. 그 이제 뭐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를 하면은 뭐 길어지니까 네. 어쨌든 그래도 딱 그런 것을 단칼에 하든지 아니면은 무시하고 가든지 예. 이런 정책도 좋은 거네요. 저도 이 몇 번이나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아니 예를 들면은 예. 이제 뭐 원래 여자들은 선거 나가는 거 다 싫어합니다. 예. 그리고 여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다 싫어해요. 그리고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여자들.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절대 선거에 나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예. 반대하고 울며 불며. 그래요. 예. 그런 점이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저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여자로서 당연히 이 앞으로 다가올 그 고통과 고난에 그렇죠. 대해서 예.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분히 어떤 예. 면역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경험도 많지 않은 데다가 그래갖고 야 그만하라고 자기는 자버리고 막 그런 적도 있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얘기들을 저한테 해주고 예.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인간적인 예. 그런 그러니까 친밀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김건희 여사가 뭐 다 좌지우지한다는 등 막 맞아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A에서 Z까지 마치 뭐 2인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왕 나온 이야기니까 어떻게 우리 윤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인 그 방향 뭐 이런 것은 좀 평가를 하신다면은 한마디로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저 한미일 그 서로 연대, 동북아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연합하는 것에 맞서서 한미일 관계를 정상화시킨 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한 노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국제 질서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로서 인정을 높은 성과로 인정 그 방향을 특히 한일 관계를 풀면서 그것을 이뤄낸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구한말처럼 사실 서로 양쪽이 편먹고 이러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치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은데 우리는 중국을 사실 내면에서 굉장히 무서워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독립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동맹의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하면서 국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일단 높게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일단 본인이 정치적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대통령이 뛰어든 것도 아니었고 국민들이 불러낸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준비가 좀 덜 된 것도 맞고 그리고 막상 맡아서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근데 그건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렇네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도 손봐야 되고 다 고쳐야 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문제인데 연금 계획이라든지 어렵죠. 이게 뭐 야당에서 해줘도 어려운 건데. 연금 개혁도 어렵지만은 노동 개혁을 안 하면은 대한민국 망합니다. 대한민국 망해요. 지금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게 과잉 보호된 기득권 집단화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현대자동차 연봉 1억이 넘습니다. 최근에는 그 사람들이 성과급이라고 4천만 원을 받아냈어요. 회사로부터. 그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하청업
하청 업체의 노동자들이 가져갈 몫을 그렇죠. 갈취한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온 수익금을 갈취한 거예요. 예. 응? 그 그러면- 자신들도 알고 있겠죠. 그런 그 어떤 그 채널을요. 사람들은 거기 이득에 취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여기 한국에 투자해서 한국에 더 공장을 칠 생각을 안 해요. 예. 일자리가 그렇죠. 없어집니다. 자꾸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그리고 거죠. 두 번째 정규직만 있으면은 정규직은 자기들 성만 쌓고 다른 사람들은 성 밖의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배제된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이류 인생이고 그러니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뭐가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의 사회를 만들면 이 나라는 애도 안 낳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살려고도 안 하고 결국 스스로 소멸해 가는 국가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이나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의 장래에서 지금 사활을 건 문제인데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정당이 소수파이기 때문에. 예. 180석 갖고 마음 안 들면 다 탄핵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뭘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우파 쪽에서 늘 그 뭐 성경적인 관점이나 또 세계적인 흐름이나 뭐 이런 데서는 제가 우파의 그 늘 뭐 기울어져 있는 편인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아니 저분이 완전히 저 586 세대가 좌편에 있던 분이 완전히 이렇게 우파로 돌아서게 되어진 듣고 보니까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예. 이 말씀이 이제 와 닿거든요. 예.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어떤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제 예. 1980년대 학생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 예. 두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인식이 이 문제가 있고요. 예.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세운 나라고 그다음에 이승만을 비롯한 사람들이 친일파를 보호해갖고 만든 나라고 그렇죠. 미국의 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이게 첫 번째 인식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예. 요걸 공부하게 돼 있어요. 예.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 깨진 것은 1990년대 초반에 다 일거에 그냥 다 망가졌잖아요. 예, 그리고 예. 실상들이 드러났잖아요. 사람들이 그 생필품을 줄 서서 사야 되고, 그렇죠. 예? 얼마나 모자라면. 그리고 그 사회 전체가 비효율에다가 두 번째로는 특권층만 배불리 먹는 사회다. 평등한 사회가 아니고. 예. 이런 실상이 여지없이 다 전 세계적으로 까발려지고 난 뒤로 사람들이 생각이 변했죠. 예.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만 안 변했어요. 그 주사파로 갈아입은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북한이 버티고 있고 예. 북한식 사회주의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 예, 그게 팽배했는데 저는 오히려 90년대 초반에 통일운동을 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하고 예, 이제 예, 같이 예, 예. 그때 이제 문익환 목사님 일찍 돌아가셨는데 예. 그 당시에 북한과 접촉하면서 오히려 야 이놈들도 아주 흉악한 놈들이구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면 그 당시 북한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렇죠. 막 예. 그 300만 뭐 예, 근데 당시에 보면은 외국에서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통치자라고 하면은 자기 나라 국민들이 굶어 죽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럼 뭐 어떻게든지 간에 식량을 사가지고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 난국을.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면서 미국 때문에 고립돼서 이렇다라고 하고 사실은 뒤로는 고급 밀가루를 삽니다. 특권층만을 위한 그 밀가루도 종류가 다 있어요. 예. 아니 나 같으면은 값싸고 많은 양이 어떻게든 확보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렇게 안 해요. 예. 자기들 특권층만 먹는 밀가루는 따로 구입해서 가져가요. 어. 이게 북한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대남 공작하는 사람들하고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협상도 하고 이제 이런 경험들이 그 당시도 있었는데 저는 뭐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걸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이 진짜 이 혁명이라고 하는 건 이상 사회를 위해서 꿈꾸고 같이 뭘 도모한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영 동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도 공무원이고요. 예. 자기들 성과 내는 것에 급급하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받는가와 상관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한심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때 이미 사실 손절이라고 하는 걸 했죠 이제.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내다가 이제 저 여러 번 선거 떨어지고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그 후쿠시마 때문에 이 발언을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고심 많이 했어요. 그때 나가서 할 건지 말 건지. 아니 뭐 잘 되는 일도 없이 내가 지금 저 동네에서 생선 장사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또 가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주변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내가 가서 저 평소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막 했죠. 아유, 용기를 내시고 이게 옛날부터 그러니까 싹이 트고 있었다가 이번 이제 후쿠시마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아주 이게 이제 이렇게 뭐 저쪽에서 볼 때 이제 돌아섰다. 이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상황이 돼 버렸네요. 예. 제가 이제 꼭 좀 목사로서 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예. 뭐 한국 어떻게 뭐 이 역사 공부를 요즘 뭘 많이 하시고 또 유튜브를 하고 계시더라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하신다고 하길래 예. 한국의 그 근대 역사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개화기 이제 조선 시대가 끝나면서 그죠? 예.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도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예. 1885년 이제 선교사들이 예. 발을 디디면서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한일 합방, 을사보호 조약 뭐 해가지고 합방하고 예.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3.1 운동 일으키는데 33인 중에 16명이 예. 이제 기독교 교인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다 알려진 거니까 그런 점에서 기독교 근대 역사, 우리 과거 역사는 뭐 다 말 못하고 예. 민주화 운동이나 우리 기독교의 영향이 얼마만큼 우리 이 한국 근대사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는지 저는 요거를 좀 얼마나 좀 연구를 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예. 우리나라에서 저 19세기 말 미국과 캐나다의 선교사를 그분들의 이제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후에 보면은 저기 크게 우리나라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대륙 세력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 하에서 살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해양 세력과 가까이 지내서 살 것인지라고 하는 반도의 지정학적인 운명이 있어요. 예. 그 운명에서 선교사들이 대거 와가지고 사실 근대적인 사상을 도입을 전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도에 보면은 이 영향이 있은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러시아 혁명 이후에 1919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 문명의 시작을 보면은 아버지 뻘이 개화 독립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손자뻘이 박헌영이나 이동이 뭐 이런 사람 조봉암들 이런 사람들은 손자뻘인 거거든요. 1919년 이후에 탄생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뭐 이런 헌신적인 뭐 베텔 이런 분들이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하는 것이 고아원을 만들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히 뭐 공부를 지식을 가르쳐 주고 의술을 베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가 성취한 민주주의에 대한 근대 사상,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것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이념 사상이 이제 서구적인 게 새로 들어온 거지 그때부터. 그 영향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맞아요. 그걸 가지고 독립을 하자고 한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뭐 고정이 싫어서 반대 투쟁을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서양 선교사들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의 영향을 배제학당을 만들어가지고 배제학당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거기 출신이 바로 저 이승만 아닙니까 또? 이승만 주시경 선생님이고요. 예, 주시경 또 네. 많습니다. 그 예. 그러니까 배제학당 출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만민공동의 스타가 되고 예. 거기서 고종황제를 폐위하자 뭐 공화국을 만들자라는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감옥에 예. 간 거 아니에요? 감옥에 예. 이승만이 가고 이승만 예. 그걸 구출한다고 주시경 선생님이 육혈포를 갖다가 숨겨서 저기 뭐냐 예. 이승만 그 수감된 이승만한테 갖다 주고 하는 일들이 1890년대에 공화국을 꿈꾼 젊은 혁명가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그런 서양 선교사들의 힘이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좌파 운동이랄까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편향되어진 것이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사람들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좋은 영향, 예. 그 민주주의적이고 또 인권적인 거, 학문적인 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좋은 영향을 그분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현대사도 그러면 안 되지. 그보다 더 큰 게 있는데. 근데 이게 군사 독재 그것만. 굉장히 오래된 과정을 거쳐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사실 1970년대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방 전후사의 인식과 같은 유의 역사 인식이 서서히 퍼져요. 그리고 지금은 문화예술계, 역사계 이런 분야들은 거의 그런 생각이 저기 완전히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 이거 무서워요. 이거 아유 뭐 어지러하고. 40대, 50대 한참 후배 되는 사람들 예. 만나면 얘기가 잘 안 되는 사람 많지 않나요? 그 40대, 50대, 네. 30대 후반. 네. 아, 이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예.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강화문 우파 운동, 태극기 운동이라는 이제 나이 많은 분들 예, 예. 이제 뭐 60대, 70대, 예. 80대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 어떤 그 나라 애국심을 가지고 예. 고생했던 산업 시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전강훈 목사를 필두로 한 예, 예. 이제 이승만 동상을 세우자, 기념관을 세우자, 예. 그다음에 또 그 영화를 만들자, 네. 뭐 이러면서 지금 크게 이제 일어난 한 네. 거구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70대 이후에 계신 분들은 태어났을 때 예. 후진국에서 태어났어요. 아, 그러면요. 예. 예? 우리가 건국할 때 전 세계에서 100 끝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방글라데시 나라가. 예, 방글라데시였습니다. 근데 40대, 50대는 태어났을 때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예, 지금 20, 30대는요 선진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네요. 생각이 달라요. 그 완전히 예, 너무 그러니까 빨리 되노니까. 그 광화문에 나가서 저 계속 외치시는 분들을 전 존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후진국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식사겠죠. 예. 그리고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은 것조차도 진짜 저기 천운이기도 하고 그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한쪽에서는 뭐 좌파가 죽이고 한쪽에서는 우파가 예. 죽이고 막 이런 그걸 아수라장에서 생존해서 나라를 지켰어요. 예.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경험을 그냥 단순한 경험이 아니고 사람을 죽고 죽이는 그 경험 속에서 얻은 거기 때문에 이게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 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것이 잘 아는 건데 문제는 그 논리로 선진국에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인 애들한테는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세상에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감성과 이들의 생각으로 접근해야지 옛날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반공 민주주의. 예, 예. 반공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성과나 의의가 있지만 예. 그걸로 지금 자유로운 시대에 태어난 애들한테 설명이 잘 안 된다, 안 먹힌다. 이런 맞게 좀 진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선배 세대의 분함과 걱정을 잘 응축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예, 전달하는 것이 예.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어요. 참 아주 참 의미 있는 말씀 같습니다. 예, 감동적으로 들리네요. 이 국힘당하고 이 민주당의 그 현재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점 같은 게 있다면은 이제 어떤 게 있고 또 정말 이제 만약에 보수당 측에서 서서 정치를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민주당을 저 이길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요즘 저기 유튜브 하문경 TV를 통해 가지고 제가 그 전에 어떤 얘기를 주로 했냐면 민주당은 훌리건 훌리건 정당이다. 예. 구경하던 사람들이 경기장에 난입해서 예. 그냥 질서를 엎어버리고 그런 정당이다. 예.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그걸 요즘은 이제 개딸로 바뀌어가지고 오. 개딸 정당이 됐잖아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공무원 정당이다. 다른 말로 이제 웰빙 정당이라고 하잖아요. 예. 본인들이 별로 큰 구애받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성취한 사람들이 많고 예. 공무원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저기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정당과 싸우는 데는 좀 익숙치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것은 이 80년대 학생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다 혁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시덥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만큼 싸우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걸 잘 못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 예. 그래서 이 공무원 정당, 웰빙 정당이 좀 더 전투력이 있는 정당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이 길이고 이 나라가 버틸 수 있는 힘이다. 대한민국을 긍정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사고하도록 해야 되는 게 예. 중요한 거고 그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맞서서 용기 있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예. 이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걸 위해서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 성선나라 TV 하시듯이 저도 유튜브로 하문경 TV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 얘기를 지금 열심히 주구장창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참 아주 가슴이 와 닿는 말씀이 우리가 저쪽에 그 적진에 있다가 전향을 했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성경 안에는 이제 사도 바울 자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꼭지를 돌려가고 크게 이제 사용하셨다. 이제 이런 그 말씀들을 하는데요. 우리 그 함 대표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저쪽에 계셔서 어떻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는지 갑자기 어떻게 된 것보다도 서서히 이제 들어보니까 그러다가 오염수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들려졌는데요. 이제 크게 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크게 좀 들어서 쓰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참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큰 일 좀 하나님의 영광의 큰 좀 나라를 채울 수 있는 좀 그런 역할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 예. 하문경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예.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저 회원들이 구독자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시간 주셔서.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 자유미디어 연합 대표이시고 성선나라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송은근 목사님과 인터뷰하는 방송을 해봤습니다. 평소에 저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계시고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세상을 바꾸는데 같이 해나갔으면 좋은 그런 자리로 오늘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꿉시다. 하문경 TV였습니다. 예, 파이팅.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